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죠. 운동시설 설계, 배치,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NSCA 자료, 특히 그 CSCS 교재 23장을 중심으로요. 네, 반갑습니다. 단순히 뭐랄까 기구만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이 사용자의 안전이나 운동 효과를 진짜 최대로 끌어올리는 공간, 이걸 어떻게 만들고 또 관리하는지 그 핵심 원칙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시설 설계란 운영이라는 게요, 사용자의 운동 경험이나 성과에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죠? 보기 좋은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실제 사용자의 안전, 그리고 기능성, 이걸 최우선으로 고려한 설계가 훨씬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오늘 그 핵심 원칙들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시설 설계랑 배치의 기본 원칙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안전하고 기능성이 두 가지겠죠? 바로 그겁니다. 네. 계획 없이 그냥 막 기구만 들여놓으면 진짜 문제 생기기 쉽잖아요. 정확해요. 모든 설계 결정의 출발점은 무조건 사용자의 안전 확보. 여기서 시작해야 합니다. 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접근성을 높이고 동선을 좀 효율적으로 짜고 그래서 안전한 운동 환경을 제공하는 거. 이게 목표죠. 아하. 일단 기본적으로는 시설을 구역화하는 것부터 시작하는데요. 예를 들면 근력운동존, 유산소존, 스트레칭 공간 이런 식으로 명확히 나누는 거예요. 네네. 특히 중요한 게 그 덤벨 떨어뜨리는 소리처럼 소음이 좀 큰 근력운동 구역 있잖아요. 아, 있죠. 거기는 이제 조용한 스트레칭 공간이나 사무 공간이랑은 좀 분리하는 게 좋습니다. 다른 분을 집중 깨면 안 되니까요. 아, 그게 또 중요하겠네요. 구역을 나누고 나면 각 공간의 바닥재 선택. 이것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죠. 활동 특성이 다 다르니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가령 그 프리웨이트 존처럼 무거운 거 다루고 충격 잦은 곳. 네. 여기는 이제 충격 흡수력이 좀 뛰어난 고무 매트나 합성 플랭크 같은 거. 이런 게 적합하고요. 당연히 미끄럼 방지 기능은 필수 중에 필수고요. 그렇죠. 미끄러지면 큰일 나니까요. 네. 반면에 이제 유산소 운동구역은 카펫이나 나무 바닥 같은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죠. 아하. 그리고 공간 확보도 진짜 빼놓을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파워렉 주변에는 최소 3에서 4피트, 그러니까 한 0.9m에서 1.2m 정도는 여유 공간이 있어야 돼요. 아, 그 정도네요. 네, 그래야 운동 동작을 좀 안전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랑 부딪히는 것도 피할 수 있거든요. 하긴 옆 사람이랑 부딪히면 위험하니까요. 그럼 수직적인 공간, 그러니까 천장 높이도 좀 신경 써야겠네요. 특히 역도 같은 동작은요. 맞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환경, 조명이나 온도, 습도, 공기질 이런 것들도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천장 높이는 보통 최소 12피트, 그러니까 약 3.7m 이상은 권장되고요. 그 올림픽 리프팅 플랫폼처럼 기구를 머리 위로 확 들어 올리는 동작이 있다면 더 높은 공간이 필요하죠. 아, 그렇군요. 환경 요소 중에서는 조명이 또 중요한데 보통 한 50에서 100풋 캔들 정도? 쉽게 말하면 그냥 일반 사무실 밝기 수준이면 적절하다고 봐요. 네. 온도는 섭씨 20도에서 22도 사이, 습도는 50% 이하로 유지하고 또 환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야 쾌적하고 안전하죠. 환기 중요하죠. 땀 냄새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게 그 장애인 접근성 관련 규정들 있잖아요. 네. 미국의 ADA 같은 거. 네. 그런 걸 잘 준수해서 램프를 설치한다거나 통로폭을 충분히 확보한다거나 모든 사용자를 배려하는 설계가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럼 설계랑 배치가 끝났다고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쵸. 아무리 잘 만들어진 공간이라도 제대로 운영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운영 및 관리 측면을 좀 보죠. 그렇습니다. 잘 만든 하드웨어를 제대로 굴리려면 이제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운영 관리입니다. 네. 시설 이용 규칙이라든지 회원 자격 조건,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비상 상황 대응 계획,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딱 문서화해서 모든 이용자랑 직원들한테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혼란을 막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획이요? 아,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기구 관리는 기본 중에 기본인데요. 모든 장비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청소하고 또 필요하면 윤활유도 치고 수리도 해야 하고요.
고장난 기구는 진짜 즉시 사용 금지 딱 붙여놓고 빨리 조치해야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고장난 거 모르고 쓰다가 다치면 큰일이니까요. 이런 관리를 책임지는 직원들, 스태프의 역할이나 작용 요건 같은 것도 중요하겠네요. 어떤 점들을 좀 봐야 할까요? 일단 시설 관리자는 가급적이면 CSCS 같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는 게 전문성 확보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아, CSCS요? 네. 그리고 모든 직원은 기본적으로 응급처치랑 CPR, 이건 뭐 필수죠. 응급 상황은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요. 그렇죠. CPR은 정말 필수. 네. 그리고 이제 연령대나 활동 유형에 맞춰서 적절한 직원 대 회원 비율을 유지하는 거. 이것도 중요해요. 충분한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니까요.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그럼 위험 관리랑 법규 준수 이쪽을 좀 짚어보죠. 사고 예방은 물론이고 혹시 모를 법적인 문제에서 시설과 사용자를 보호하려면 꼭 필요한 부분일 텐데요. 네, 맞습니다. 법적 책임을 좀 최소화하고 안전 문화를 제대로 만들려면 몇 가지 장치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용자한테 책임 면제 동의서 같은 거 받아두고요. 아, 그 서명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비상 상황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런 비상 계획 세우고 정기적으로 훈련도 해야 하고요. 적절한 보험 가입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훈련까지요? 네. 그래야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죠. 그리고 모든 활동이나 점검 사항 같은 걸 꼼꼼하게 기록으로 남겨두는 거. 이게 나중에 혹시라도 법적 분쟁 생기면 아주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기록이 중요하군요. 네. 물론 운영하는 그 지역이나 국가의 관련 법규, 규정, 표준들 이런 걸 철저히 파악하고 준수하는 건 뭐 가장 기본적인 전제고요. 네. 오늘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결국 성공적인 운동시설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좋은 기구만 갖춘 곳이 아니라는 점이 아주 분명해지네요. 그렇죠. 사용자의 안전과 편의, 이걸 최우선으로 고려한 세심한 설계, 그리고 동선과 공간 효율을 극대화한 배치, 마지막으로 아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 관리, 이 모든 게 조화롭게 딱 이루어져야 진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시설의 물리적인 환경부터 시작해서 운영 정책, 직원들의 전문성까지 이 모든 요소 하나하나가 사용자의 운동 경험과 목표 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네. 잘 짜인 공간만큼이나 사실 그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어떤 상호작용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지켜야 할 규칙 같은 거 이런 무형의 요소들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죠.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볼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렇게 잘 설계된 물리적 공간이라는 하드웨어와 그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문화나 규칙 같은 소프트웨어, 이 두 가지가 시설의 성공에 각각 얼마나 중요할까요? 또 이 둘이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